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된 첫째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아요. 이혼에 한 2년 정도 하고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저 시집 오기 전에 시집은 제사를 위로 3대까지 모시던 집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요즘 누가 3대까지 모셔요. 그냥 윗대 조부모님만 모시면 안 돼요? 대신 정성스럽게 올릴게요. 갖은 애교를 떨고 연애 2년 동안 물밑작업 엄청 해서 간신히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만 모십니다. 명절 차례와 두 분 제사 2번, 4번 상 차리는 거죠. 줄어든 만큼 명절 제사는 어머니와 정석권 준비하고 참석했어요. 어머니는 당신들 가시면 저를 맡기라고 하셔요. 처음에는 제사 줄이자 하는 저를 되바라지고 못마땅하게 보셨는데 일단 당신도 편하고 좋고 요즘엔 그렇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시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실 것 같았는데 또 며느리 될 내가 조곤조곤 부탁하고 연애할 때 제사상과 차례상 다른 부분 똑부러지게 차려내는 거 보시고 아, 제가 마냥 싫어서 내빼는 것은 아니구나 싶으셨던지 줄이는 거 오랜 고민 끝에 찬성해 주셨다고 해요. 저희 친정집도 저 어릴 적에 3대까지 모셨다가 줄였거든요. 괜찮아요. 줄여도 천발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르릉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래라 하셔서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어머니는 결혼하시고 바로 돌아가셔서 얼굴만 알지만 저 윗대 그냥 모르는 분들 관 속에서 백골 되신 분들이라 한 번도 못 본 백골 드시라고 제사상 차리는 자기 신세가 한심스러우면서도 상에 달라붙어 형제들 먹는 거 보고 씨름 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새끼 먹인다고 하고 그냥 하셨다고. 자기도 줄이자고 말이나 해볼 걸 하시더라고요. 편하죠. 평균 한 달에 한 번꼴 상다리 휘어지게 상차림을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였으니까요. 아버지 가시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절에 맡기고 당신 가면 나도 그리로 두고 편히 살아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남편네는 형제만 셋이에요. 큰 집은 저희고 둘째 셋째 도련님 아래로 연년생으로 있어요. 셋째 도련님은 유학 중이시고요. 저 결혼하고 3년째 될 무렵에 둘째 도련님이 여자친구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남자라도 결혼할 시기가 되긴 했죠. 동서될 사람은 도련님하고 동갑이라 저보다 2살 많은 손아래 동서가 들어온다는데 어머니가 잘 지내라.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말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남의 집에 시집와 같은 처지끼린걸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저 같지는 않나 보더라고요. 지하철 3호선 지하상가에서 옷가게 한다는 동서될 사람을 처음 보았는데 그냥 보기에도 심술이 그득한 데다 저희 남편 퇴근에 같이 가느라 조금 늦었는데 어머니가 맞니 하시면서 저를 맞으며 손을 잡으시자 저희 맞잡은 손을 입이 툭 튀어나와서 보더라고요. 장사한다는 소리 듣고 아유 상냥하겠네 했는데 상냥은커녕 들어왔던 손님도 쫓아낼 상이더라고요. 도련님은 저 여자 뭐가 좋았을까 싶은데 제 눈에 안경이라고 또 도련님 보고는 살살 녹아요. 저러니 결혼하겠죠. 퉁퉁하니 통짜 몸에 얼굴 주변으로 살이 동그랗게 찐 얼굴인데 이목구비는 제법 오목조목하니 살 빼면 예쁠 얼굴이었어요. 가뜩이나 부리부리한 눈이라 심술나거나 생각하는 게 바로 보이는데 2살 어린 형님이란 소리 이미 들었던지 곱지 않게 절 보더라고요. 참, 이런 부류 같은 여자지만 참 피곤해요. 지가 일찍 시집오지 그럼. 지가 눈을 저렇게 부릅더니 시어머니가 앵기시겠나요? 둘째네 인사 온 자리에 어머니는 불편하셨는지 도착하자마자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시고 앉으면 앉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들 자식이 좋다면 가타부타 말 없으신 분들인데 자기가 맏며느리 나보다 2살 많다는 거 인식한 건지 표정부터 썩어있더라고요. 남편도 불편하게 좌불안 서가고 시아버지가 그래 언제 사돈 어른 뵙고 정신 날짜 잡자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둘째 도련님한테는 말 못하고 애가 장사한다더니 사람한테 질렸나? 어째 저렇게 뚱한지 말도 못하겠다 하시는 거 낯설어서 그랬겠죠. 뭐 친해지면 또 서구서구 잘할 거예요. 둘러치고 말았죠. 상견례하러 가서 보니 동선의 식구들 본판이 그렇더라고요. 퍼그처럼 눈은 동그란데 무뚝뚝하고 얼굴 주변으로 살집 도독하니 전 퍼그 강아지도 귀엽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람 얼굴, 그 인상은 동그래서 귀엽지만 굳히면 화난 사람 같고 불만 많아 보이고 결혼식에서도 신부 강제 납치해서 결혼하는 집처럼 저희 쪽만 밝고 신부 쪽은 하나같이 불만 많은 얼굴이라 참 요상스러웠어요. 그때 마침 제가 임신기가 있던 차였는데 말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피곤한 티 안 내고 도련이네 결혼식 잘 끝내고 일주일 신혼여행 간 참에 아침에 임신 테스트 해보니 선명한 두 줄이라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보고 그거 저장해달라고 해서 시집으로 갔죠. 시부모님들 내심 기다리시는 눈치지만 저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씀 안 하시지만 당장 우리 친정엄마는 진맥 잘 짚는 곳 있다면서 둘이 보약 한두째 한번 먹어볼까 물으셨거든요. 어른들이 애기 소식 안 기다리시겠어요? 아직 작아서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코는 남편 닮고 눈은 저 닮았다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배꼽 잡고 저도 한시름 놓고 기분 좋았던 나날이었습니다. 동선에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무렵 첫 할머니 제삿날이라 어머니 동서랑 같이 제사 음식장을 보고 장만하는데 저 임신 6, 7주 되던 시기라 조심하면서 나름 감사한 마음 담아 준비하는데 제사가 평균 3달인 거지 정확하게 3달 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손제사 모시기 편하라고 죽는 날 받아놓고 돌아가신 것은 아니니까요. 바로 할머니 제사 다음날 무렵에 할아버지 제사가 바로 붙어있어요. 어머니께서 에고 당분간 아가 너는 빠지거라 몸 상한다 하시는 거 괜찮아요. 몸 너무 아껴도 살이나 찌지 이런 정도는 운동 돼요. 막달 아닌걸요? 했죠. 동서는 옆에 붙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듣고 있었고요. 어머니가 그래도 네 덕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편하지. 증조 고조 모시려면 더 힘들 뻔했어. 그걸 다 챙기고 살았다 하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어쩌고 말하며 음식 준비했어요. 제사 모시고 그 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밥 먹는데 갑자기 동서가 왜 증조 고조는 안 모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다들 띠용 해서 보는데 여지껏 모셨다가 평소에 들어오면서 바로 윗대만 모시기로 했어. 엄마도 그게 편하고 요즘 세상에 제사 모시는 것도 용하고 정성 더 보태서 모시니 됐어. 하며 둘째 도련님이 입을 막으려고 하니 그 불만 많은 눈을 네모나게 뜨면서 이젠 둘째 며느리 들어왔으니 증조 고조도 모셔야죠. 형님은 어떻게 시집와서 가풍을 때리지 않고 제사를 줄이네 만에 하셨대요? 어머니가 예뻐하시면 그만큼 조심해야지. 어떻게 잘 모시던 제사를 없앤대요?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산다는데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잔머리 굴린 거 아니래요? 하는 말에 얼굴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둘째 아가 큰애가 맡아야 할 것이니 큰애 하고픈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우리 시대야 우리가 내켜서 한 거고 큰애가 큰 며느리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해준 덕에 우리도 편하고 아예 안 모시자는 것이 아니잖니. 어차피 우리 손주 시대에 제사란 거 누가 지내고 살겠니. 집에서 제사며 시제며 올리고 살던 종갓집 딸인 큰애가 그리 하자는 거야. 둘째 네가 제사 주관할 것도 아니면 그런 말 말아라. 큰애 안 그래도 귀한 아이 임신해서 모시던 제사도 넘길 판에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약간 빈정이 상하셔서 제 편 들면서 타박 비슷하게 말하셨는데 듣는지 마는지 왜 자기네는 제사에 시제까지 모시면서 이 집 제사는 못 지내게 한대요? 하는데 와나 저거 저를 완전 집안 말아먹은 상년 며느리 취급하는 거죠. 동서 우리 집도 제사 바로 이때만 모셔. 시대는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 주관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이면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준비하는 거야.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잔머리 굴린 거라고? 그래 맞아. 나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게 지내지 말자고 했어. 예전처럼 제사 언제 지내나. 맛난 음식 차려내고 그날 기다릴 시절 아니라서. 전 기다려요 제삿날. 웅얼웅얼 불만 한가득해서 눈 네모나게 뜨고 말하는데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얹힐 것 같은 분위기로 흉흉하게 밥 먹고 상 치우는데 서방님이랑 방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다투는 소리 나더니 동서가 걷어들고 나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너 어디 가니? 하니 저 머리 아파서요. 누우러 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더니 나가버리네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멍하고 어머니는
아니, 임신한 형님이 상 치우는데 집에 가? 세상에, 세상에 하고. 서방님이 주섬주섬 상 치우시길래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뭐가 저렇게 불만인지 알자고요. 말 좀 잘 해보시라고. 난 도통 저 사람 속 모르겠다고요. 서방님은 죄송해요 형수님. 저 사람 오늘따라 이상하네. 하더니 급히 쫓아나가더라고요. 태교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증조 고조까지 타고 올라가던 제사 시부모님도 충분히 제 입장 생각하여 물러서 주셨고 저도 정성 다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그래 제사 핑계로 우리 식구들 만난 거 차려먹이는 것이지 생각하며 차려내는데 주둥이 불룩해서 장 볼 때도 뚫레뚫레 겉돌면서 제수용품 아닌 지 군것질거리나 장바구니에 담고 있고 와서 손질하고 지지고 붙이는 와중에도 어찌나 굼뜨고 둔한지 꼭 다시 손대야 하는 거 처음이니 그런가 보다 꾹 참고 다시 씻고 다듬고 묻혀냈는데 뭐 지 편하라고 없앤 거 아니냐고. 지 집은 시집까지 모시면서 왜 시집 재산은 없애냐고. 감히 시부모님과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자기네는 어쩌고 형님 어쩌고 슬쩍슬쩍 섞어 쓰는 걸 하며 상 치우는데 밥만 처먹고 가던 동서년이 괘씸하고 기분 나빠서 자려고 누워도 잠은 안 오고 천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애기한테 안 좋다고 신경 끄라고 담아두지 말라고 다독이며 안아주는데 그게 되나요? 그 새벽까지 꼬박 잠 못 자고 있다가 깨무룩 잠들어서 밤새 저 때문에 남편도 신경 써서 미안한 마음에 출근하는 거 보려고 일어나는데 다리 사이에서 물 같은 게 주룩 흘러내리대요. 바닥에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검붉은 것들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식 두고 달려온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저 달래시고 시아버지는 제 손목 붙들고 조물조물 말도 못하시고 계시다 죄송하다 말하니 고개만 저으시는데 끝내 눈물 나시는지 저쪽으로 가셔서 벽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출근하다 들었다면서 달려온 동서가 어머니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요. 동서 때문이 아니다. 그냥 나랑 이 아이가 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던 제 눈에 그런 동서년에 처음 보는 활짝 웃는 얼굴 작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인연이 미쳤나 하는 눈으로 보시는데 에이 아이야 다시 가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형님? 기분 푸세요. 이렇게 우울한 기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다음 애도 안 들어서요. 하는데 18년이 하는 욕짓거리가 절로 나오고 안 그래도 부유물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진공 흡입한 아랫배가 욱신하면서 꿈틀대는데 마치 아침까지 저와 같이 있던 아이가 동서년을 향해 발차기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큰 선심이나 쓰는 듯이 동서년이 오늘은 가게 문 닫고 형님 병간호하겠다는 거 우리 엄마가 내 딸은 내가 챙겨요 하니 그 신호에 맞춘 듯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서년 챙겨서 나가시더라고요. 아주 초기 유산이었어서 금방 퇴원 조치 떨어져서 엄마가 친정 가자는 거 뿌리치고 집에 와서 남편 껴안고 둘이 울었습니다. 어제 동서는 지랄 떨 때 질 쓰고 뭐고 입 닥치게 자기가 나섰어야 됐다고. 형제간 우애고 뭐고 내 새끼 내가 보호하고 내 아내 보호해야 했다 가슴치고 아이는 이미 갔으니 더 이상 생각 말자. 나도 애미가 되어서 내 새끼 하나 지키지 못한 죄가 크다. 나도 앞으로 독해지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희도 진맥 짚어 잘한다는 집에 가서 보약 한 채씩 해들고 와 다음 아이 준비하고 저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고 남편에게 언젠가 나도 서방님 안 볼 각오로 동서년 쥐어뜯어 놓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하며 안부 주고받고 돈독하게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그렇게 되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을 시점에 닥쳐온 할아버지 제사 문제로 어머니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저 이번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 좋아한다는 동서에게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솔직히 저 몸은 다 나았는데 마음이 안 내켜요. 할머니 제삿날 동서가 속 뒤집은 게 내내 가슴에 박혀서 감정도 안 좋고요. 동서 탓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밉네요. 이 미운 마음으로 제사 음식 준비 못하겠어요. 지 말대로 증조 고조까지 모시자는 동서가 제대로 차려내는지도 볼 겸 맡겼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첫째 며느리 제가 있는데 그렇게 치고 나온 거 제사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어머니 일단 제 부탁대로 해주세요. 어머니도 따지고 보면
남편네 김가은인 이간의 따님이죠. 좋아서 그걸 차려내고 사셨겠어요? 사실 툭 까놓고 말하자면 어느 여자가 얼굴도 못 본 남자네 집 조상 이뻐 제사상 차리겠어요? 더구나 요즘 세상에 증조, 고조, 건방진 년이 제가 종갓집 딸이란 소리에 더 발작 버튼 눌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별스러운 애를 다 봤다고. 서로 안 모시려는 제사 지가 뭐라고 증조 고조까지 지내라 마라 하는 거냐고. 더구나 그 소리치고 당장 상도 치우고 있는데 집에 가버린 거며 저 입원실에 있을 때 웃으며 들어오던 동서년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시대요. 우리 손주 그리 된 거? 그년도 톡톡이 한몫했지. 무엇이 아냐?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그날 이부자리에서 우셨다. 제사고 뭐고 때리치라고. 할아버지 오래 건너뛰라고 하시던데 그 애 시켜 차려내라 해? 하시기에 네 제가 보고 싶어서요 했더니 그래라 하셨어요. 당신네들이 하겠다는 거 제가 전화하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제가 그거보다 나이는 어려도 손인이 절대 기죽지 말고 할 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절대로 기 안 죽을게요. 동서 내 할아버지 제사 알지? 알다시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제사 못하겠어. 동서가 준비하고 올려봐. 아니 내가 왜? 큰며느리가 해야지. 잘난 척하고 대우는 혼자 받으면서 왜 힘든 것은 나보고 하래? 말이 짧네 동서? 그래 이건 나중에 따지고 제사가 왜 힘들어. 동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증조 고조까지 차려내라며. 진작에 어머니 아버지 설득해서 일대만 지내자던 집에다 동서가 한 말 아니야? 내가 편하라고 이 집 제사 없앴다며. 그렇게 제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서가 한 번 해봐. 이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애 새끼 잘못되고 돌았니? 나 때문이라고 유산된 거라고 생각해? 네 년이 등신인 걸 어쩌라고. 그 놓친 애들이 퍽이나 나한테 하라고 했겠다. 네가 할 거 나 시키고 칭찬 가로채려고 그러지? 쌍년아? 참 쌍스러워. 상정 안 하고 싶은데 생긴 대로 논다. 그거라니 이 사람아. 내가 너보다 윗동서야. 2살 아니라 20살이 많아도 내가 손윗 사람이야. 동서 때문에 애 새끼가 잘못됐겠니? 설마 못된 줄만 알았더니 자의식도 넘치네. 동서가 뭐라고 내가 동서 때문에 유산하겠어. 동서 시집 온 지 겨우 2달 됐나? 그 정도나 될 위치기는 해? 그리고 동서 좋은 말을 할 때 말버릇 고쳐. 나도 어차피 얘 그렇게 됐으니 이참에 손발 맞춰보자. 동서랑 손발이 맞아야 편하게 오며 가며 준비하지. 지랄하네. 내가 왜 네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개 쌍년이. 나는 둘째한테 시집 갔는데 18년아 큰년이 할 짓을 왜 나한테 떠넘겨 작같은 년아. 그러니까 이 새끼도 죽어버리지. 시집 온 지 3년이라며? 개년아 기다려. 내가 애 새끼 뽑아내면 니년 찬밥 신세야. 참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기능 좋아요. 요즘은요 전화 통화가 자동 녹음이 돼요. 내가 녹음 버튼 누르지 않아도요. 화내면서 툭 끊고 던져버리지 마시고요. 그 토 나오는 기록을 증거로 남기고 싶으면 통화 녹음 저장을 누르면 된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통화 기록을 누구에게 보내줄까 하다가 동서에게 보내줬지요. 몇 분 후 동서년이 전화를 했어요. 와, 씨발년 봐라. 함정 팠냐? 뒷구멍 착한 척 하더니 개 쌍년이. 녹음 지워. 안 지워? 제사고 뭐고 니년이 다 해. 니년 다시는 애새끼 못 가지게 해줄까? 등신 같은 게 어쩌고 저쩌고. 적당히 녹음된 것 같다 끊고 통화 녹음 저장. 아니 함정인 줄 아는 애가 왜 더 열불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저녁에 남편에게 동서년과의 통화를 들려줬어요. 당장 쫓아가려는 거 기다려라. 디데이가 내일이다. 나 전현이 한 만큼 갚아줄 거다. 몇 마디 말로 풀릴 거 아니니 내일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죠. 아버지도 올해는 건너뛰자고 하셨으니 이번 제사는 제대로 못 챙기더라도 크게 타박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서에게 문자 넣었죠. 제사 준비 잘 하라고요. 답장이 없네요. 어머니가 동서년한테 전화 걸어서 큰애한테 들었지? 제사 준비 잘 되냐? 하시니 말로는 네네 형님께 연락받고 그 길로 장 봤어요. 하더라는데
저녁에 가보니 제법 그럴듯하게 차려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속아요. 제사 음식 장만한 지 냄새가 아니에요. 언제 장을 봤으며 언제 음식을 해냈을까요? 당장 어제 전화 통화를 한 후 바로 준비한다 해도 혼자서 준비해낼 양이 아니에요. 동서가 전이며 꼬치까지 다 부쳐냈어? 고생했네. 아니, 네, 형님. 하라시는 대로 했어요. 몸은 어떠세요? 이지랄 하는데 자리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 제대로 놓으면서 혹시나 싶어 부엌 옆 다용도실을 열어보니 제가 찾던 게 있더군요. 바리바리 플라스틱 용기며 한 무더기에 이 미친년이 반찬 가게를 털어왔는지 나물부터 전 담긴 플라스틱 그릇만 20개 넘고 자잘한 비닐봉지들이 커다란 비닐봉지에 쑤셔 처박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조기 한 마리 지 손으로 구운 게 없더군요. 이게 뭐야 동서? 하면서 제가 바닥에 탁 던졌어요. 너 제사 음식 사왔니? 그런데 왜 네가 장만했다고 했어? 그러면서 증조고조 제사까지 지내자고? 저도 모르게 기다리던 꺼리를 잡자마자 볼때기 살 두둑한 년에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서 다시 한 대, 두 대 올려붙이는데 아, 왜 이러세요? 요년이 울부짖고 서방님도 형수님 왜 이러세요? 얼굴을 굳히며 저를 막아서자 남편이 서방님을 잡아챘고 저는 아, 왜 이러세요? 고작 이런 걸로 차려내면서 증조 고조 제사 살리라고 지랄을 했어? 이 개같은 년이? 년 머리끄댕이를 잡고 패대기 치고 발로 인연의 배를 몇 번 후려차주고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는 동서년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가려는데 인연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버티기에 무거운 포대자루 끄듯이 두 손으로 머리까지 벗겨져라 머리끄덩이를 잡았더니 눈이 위로 쭉 찢어질 때까지 버티더니 아픈지 무릎으로 질질 기어 따라오더군요. 제사상 앞에 끌어다 놓고 인연이 사가지고 온 남은 전 잡채, 꼬지, 생선구이 불고기 식혜며 다 인연에게 들이붓고 쏟아내며 시루떡 손으로 잡아 시루떡 귀싸대기를 쳐주고는 남편 시켜서 인연하고 제 통화를 틀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방님에게 어제 동서와 통화한 저 두 개의 통화 녹음을 연달아 들려주면서 저도 모르게 열불이나 마지막 귀싸대기를 올려붙였는데 이번에는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찰싹 하고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가야 하는 시어머니 목소리 뒤로 형수님 하면서 서방님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동서 인연이 이간질한 모양인데 제가 동서 때문에 유산된 거라면서 원망하고 가게로 전화해서 괴롭힌다고 동서 인연이 밤마다 오늘도 제가 가게로 찾아와서 자기의 죽인 살인자년 취급했다고 울어대는 바람에 형수 해도 너무하네 했대요. 자기 와이프 말이니 일단 믿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서방님도 할머니 제삿날 집에 가서 동서 붙들고 한바탕 했는데 사람 좋은 형수가 자기 모르게 그랬더니 시댁이며 저희에게 꽁한 마음에 연락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 입원했던 날 동서년이 웃으며 왔던 이야기며 그 자리에서 한 말 서방님께 하니 기함을 하고요. 어쩐지 둘째 서방님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했더니 동서년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더라고요. 네가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아이 유산한 이야기를 입에 담니 씨발려나 씹어먹어도 시원찮으려나 그러고 서방님한테 이야기 지어내며 이간질했어? 애저녁에 글러먹은 인사라며 혀를 차며 저는 어머님께 안겨서 서방님 내에서 나왔어요. 잘했다고 속 좀 풀리냐고 유산한 걸로 전현에게 당한 수모에 눈물 흘리시면서 저거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시부모님 저런 독하고 무식한 건 한테서 당신 손주 안 보고 싶다는 시부모님 서방님은 그날로 시댁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형님 형수님 자기가 사람 잘못 데려와 봉변당하셨다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런 거랑 못 산다고 이혼서를 놓고는 서방님은 매일 저에게 안부 전화하십니다. 평생 저에게 빚졌다고요. 나이 어린 형수라도 처음부터 애이 차렸던 서방님이라 저도 악감정 없어요. 엄마가 권해주신 보약 덕분인지 저 징그러운 동서년 쥐어뜯으며 한이 풀려선지 가족 모두들 따뜻하게 제 편이 되어주셔선지 저는 곧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차라리 안 차리고 말지 할아버지 제삿날 그 오만 난장을 버렸는데 우리 가족 모두 다시 화목해지고 임신도 하게 되어 감사하네요.
제상 받아 드시러 오시겠나요? 자손 보러 오시는 거겠죠. 음식보다 마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2살에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입니다. 요즘 제 소갈이를 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또래 친구들과만 얘기를 해보자니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없고 결혼을 한 형제 자매를 둔 사람도 없어서 공감을 좀 얻고자 온라인의 힘을 좀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늦둥이 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머리가 흰머리가 되신 나이에 저를 낳으신 건 아니고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와의 나이 차이가 딱 10살이에요. 거의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시려 하다가 엄마가 30대 후반에 저를 낳으신 거였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은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려니 엄마가 많이 심심하고 울적해 하셨다고 해요. 어느 성별의 자녀를 낳을지 아무 생각이 없으셨던 아빠와는 달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를 쏙 빼닮은 딸 하나를 낳아서 손에 끼고 다니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친구처럼 말이죠. 쇼핑도 함께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로지 내 편이 되어줄 피부치 말입니다. 하지만 오빠를 낳은 후에 급격하게 몸이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아이를 가져보려 했지만 때때로 되지 않아서 거의 체념하다시피 딸을 가지는 걸 포기했었다고 해요. 나이도 계속 먹어가다 30대 후반이 되셔서는 이제 진짜로 안 되는 것보다 하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그렇게 모든 정성과 노력, 기대마저 다 체념을 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와중에 제가 덜컥 생겨났다더군요. 저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모든 걸 체념했던 저희 엄마는 결혼할 때보다 그리고 오빠를 처음 낳았을 때보다 더더욱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좋아 죽겠다며 막 오빠를 들쳐업고는 거실을 뱅글뱅글 뛰어다니셨대요. 체념 후에 얻은 자식이라 그런지 엄마는 유난히 더 좋아를 하셨고 아빠는 또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면서 좋아를 하셨고 오빠는 또 그런 부모님의 훈훈한 모습을 보며 좋아라 했고 그렇게 온 가족이 저 하나 태어나는 것만 기대하며 엄마가 임신하신 동안 하루하루를 설렘과 행복으로 넘치는 날들로 채워갔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게 전 태어나고 나서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저희 가족들의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엄마를 쏙 빼닮은 제 외모 때문에 아빠도 엄마 미님이라며 딸바보가 되셔서 저를 꼭 옆에 붙여다리고 사셨고 딸을 그 누구보다 기다렸던 저희 엄마는 말할 것도 없으셨고요. 어린 나이 오빠도 동생을 시기질도 할 법한데 우리 집에 찾아온 공주님이라면서 절 그렇게 챙기고 다녔대요. 동네 앞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내 동생 누가 괴롭힐까봐 자기 학원도 안 가고 보초를 서고 있기도 했다네요. 물론 그건 자기가 진짜로 학원을 가기 싫어서 제 핑계를 대며 땡땡이를 친 거라고 나중에 이시직고를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듬뿍 퍼다주시니 저도 사랑을 늘 받기만 했지만 베푸는 것이 얼마나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또 나 스스로도 행복한 것인지 잘 알았고요. 그래서 또래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인기가 많았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다고 자부하는 절친들만 해도 벌써 6명이 좋게 넘어요. 물론 친구 숫자로 저의 인성을 평가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성격 파탄자는 아니라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네요. 고민 걱정이라고 할 것이 딱히 없었고 덕분에 학업에만 열중하면서 원하는 대학도 진학을 할 수 있었고 대학에 와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며 조금씩 제 꿈을 키워나갈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주변 또래들처럼 취업 고민도 슬슬 하기 시작했고 스펙의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껏 해온 것처럼 내 위치에서 꼼수 부리지 않고 내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결혼한 저희 오빠의 와이프, 제 새언니 때문입니다. 저희 오빠는 1년 전에 오빠의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을 통해서 지금의 새언니를 만났어요. 그 당시가 벌써 30이 넘었던 때이고 오빠는 진작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여서 재정적인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였는데 유일하게 옆에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게 흠이었던 때였어요. 저야 뭐 오빠가 결혼 안 하고
평생 철없는 저희 오빠로 남아주면 좋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오빠가 어디 문제가 있어서 여자친구를 못 사귀고 있나 싶어서 부모님처럼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빠 스스로도 이제는 결혼을 해서 부모님처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로망을 품고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새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연애를 하며 곧장 결혼을 준비했고 결국 진짜로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만약 오빠가 더 어릴 적에 결혼 생각이 없었을 때의 새언니를 만났더라면 진짜로 결혼까지 갔을까 싶을 만큼 제 눈에나 저희 부모님 눈에나 참 발랑까진 여자였지만 오빠는 그저 결혼에 눈이 멀었고 또 오랜 기간 연애를 못해서 여자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언니를 발랑까진 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니 글쎄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새언니를 만나던 자리에 새언니가 1시간이나 지각을 한 겁니다. 저희 집으로 부르면 언니가 결혼 전부터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엄마가 바깥에서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해 약속을 잡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약속 시간 20분 전쯤 미리 도착을 해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각 조금 지나서 맞춰 오빠가 혼자 식당에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저희는 오빠 결혼이 파토난 건 줄 알고 표정이 심각해졌는데 오빠는 새언니가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자기 혼자 먼저 왔다고 먼저 밥이라도 먹고 있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래요? 주인공이 새언니가 안 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밥을 안 시키고 새언니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정말 하염없이. 그런데 1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난 새언니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와이셔츠를 입고 푸르헤친 머리를 막 만지면서 들어왔어요. 정신없이 들어와 앉길래 먼저 해야 할 인사조차 생략이 되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1시간이나 시부모 될 어른들을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게 해놓고는 본인이 정신없어 죽겠다는 티를 팍팍 내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안 하고 곧장 오빠 얼굴만을 확인하고는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첫마디가 아, 나 술 덜 깼어. 라더군요. 이제 보니 새언니는 전날 술을 더럽게 처마시고는 그 술이 다 안 깨는 바람에 오늘 약속 시간까지 늦잠을 풀풀 잤고 연락이 안 되자 오빠는 저희 가족들이 기다릴 걸 알기에 혼자 에라 모르겠다 하며 약속 장소에 왔던 거더라고요. 새언니는 오빠의 불같은 전에 어찌저찌 깨긴 했는데 일어나서 대충 차려입고 나온다는 게 그만 불에 젖끈이 훤히 내다보이는 와이셔츠에 단추까지 잘못 잠궈서 가슴골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로 와버렸고요. 아 진짜 문제가 하나에 둘에 셋에 아주 첩첩산중의 꼴이었습니다. 뒤늦게 오빠가 인사부터 안 하냐는 눈치를 주며 자 여기 우리 부모님 하며 언니한테 저희 가족을 소개했고 천만다행히도 새언니는 아 안녕하세요 하며 그제서야 웃어 보이며 인사를 했어요. 거기에 인사까지 대충 해버렸으면 진짜 상을 다 엎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웃어 보이니 웃는 얼굴엔 침을 못 뱉겠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이 썩 좋지 못했던 아니 최악했던 새언니를 만나고 나서 저는 더더욱 오빠가 결혼하는 것이 껄끄러워졌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새 가족을 들인다는 것인데 다른 날도 아닌 시부모님 만나기 전날 술을 진탕 먹고 1시간이나 약속에 늦은 새언니라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오빠가 가족들 눈치가 보였는지 다들 불러 모아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직장에서 억지로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그래서 약속이 늦은 거라고 말이죠. 저희 오빠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거짓말 할 때면 이상하게 손을 쥐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도 그 정도 파악은 할 줄 알거든요. 새언니 얘기를 할 때 어찌나 손을 쥐어뜯던지 단번에 그게 거짓말인 줄은 알았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면서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새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오빠 인생이라 생각하며 좀 더 새언니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가짐을 했죠. 가족으로 들어오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기존에 우리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화목하게 잘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 오빠는 결혼을 했고 분가를 했습니다. 새언니는 오빠보다 5살이 어린데요.
어디 오빠 회사 근처에 있는 중견기업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 다 직장 위치가 비슷했던지라 신혼집은 직장 근처로 구하는 바람에 저희 집과는 거리가 제법 멀어졌어요. 그래봤자 같은 서울 아니지만 한강을 사이에 둔 강북과 강남의 차이니 옆 동네 드나들듯 쉽게 왔다 갔다 할 거리는 아니었죠.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사줬습니다. 정확히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받은 유산과 오빠가 약간의 대출을 껴서 집을 샀고요. 새언니는 집 사줘서 고맙다며 시집 올 때 애다님으로 해오려고 했지만 엄마가 요즘 세상에 뭘 그런 거라냐며 간단히 생략을 했고, 다만 그 돈으로 차라리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께 드릴 선물 같은 걸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새언니랑 오빠는 가격이 좀 있는 한가와 떡 세트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애다님으로 준비하려던 것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턱없는 저렴한 선물에 엄마가 결혼식 당일 당황하긴 하셨지만 요즘 젊은 애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실례라며 가만히 계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집도 해갔고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새언니는 본인이 쓰고 싶은 침대가 있었다면서 신혼집 침대 하나와 결혼식 때 답례표 외에는 결혼하는데 어떤 돈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돈은 저희 엄마가 안 받아도 된다고 미리 말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시댁에서 뭔가 많이 해줬다면 적어도 새언니도 그만한 감사함이나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새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댁에서 가장 만만한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는 새언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체 전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먼저 안부 전화를 자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딱히 새언니한테 뭔가 연락할 거리도 없었죠. 그렇게 그날도 평소처럼 오빠가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걸어서 엄마는 뭐 잘 지낸다, 결혼생활 어떠냐 하며 즐거운 모자간의 대화를 주고받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곧장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걸 옆에 있었기에 다 듣고 있었고요. 엄마는 며느리다 하면서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고 왜인지 어른인 엄마가 먼저 막 안부를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아주 기분이 우울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어요. 표정에서 감이 도저히 안 와. 무슨 일이냐고 막 엄마한테 보채 물으니 엄마가 시어머니 되기 참 힘드네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인 거 아니? 글쎄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는 대뜸 안부 인사고 뭐고 그냥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색함을 없애려고 막 안부를 물어보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방금 자기 남편이랑 통화했냐고 맨날 하냐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는 어머니한테 마마보이 소리 듣게 하기 싫으시면 통화 좀 그만하세요. 이제 결혼한 남자예요. 하며 기분 나쁘다는 쓴웃음을 짓곤 전화를 끊었다더군요. 엄마가 알겠다는 대답을 하는 그 와중에 전화를 끊었대요. 진짜 그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아니 엄마가 며느리한테 안부 인사를 하라고 억지로 전화를 강요한 것도 대리 효도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엄마한테 와이프 없는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전화를 한 것 가지고 마마보이 어쩌고 하면서 통화 좀 그만하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버릇없는 경우냐고요. 화가 나서 오빠한테 곧장 전화를 하려는데 엄마가 절 막았어요.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라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오빠 부부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며느리한테 듣고서 아무 말도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혼자 꿍쳐두시겠다는 우리 엄마. 정말 그 순간 새언니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저도 참았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몇 달간 계속 이어져 왔어요. 당연히 가족 간의 왕래가 전혀 없었고요. 엄마가 오빠 전화를 안 받으니 오빠도 점점 전화를 뜸하게 했고 엄마는 혼자 소거리를 하시던 와중에 새언니가 오빠랑 함께 집에 찾아왔는데요. 그날은 저희 아빠 생신이셨어요. 그런데 누가 시아버지 생일날 며느리 밥상을 원한다고 먼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서 쓸데없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식으로 아빠 생신날에도 1시간 정도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닌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시아버지 생신인데 엄마랑 제가 밥을 기껏 차려놨더니 말이라도 도와주진 못할 망정
1시간이나 말도 없이 늦어서는 밥까지 다 식어버리게 만든 어마무시한 새언니. 급기야 손은 빈손이고 옆에서 오빠는 뭐에 대었는지 벌벌 떠는 표정을 하고는 새언니 눈치를 보며 집에 들어왔어요. 결국 그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부는 건 고사하고 새언니의 뾰루통한 표정 때문에 온 가족이 새언니 눈치를 보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엄마와 아빠는 끝까지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며 되도 않는 농담을 던지고 웃어 보이다가 결국 새언니가 밥 다 드셨으면 가보겠다는 말을 남기곤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빠는 무안해하며 그제서야 기분이 상하셨는지 그래 가라 라는 말씀을 남기곤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또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새언니를 현관 밖까지 배웅하셨고요. 뭔가 새로 들어온 가족 때문에 그것도 A라곤 반말을 드신 가족 때문에 화목하다 본 가정이 다 눈칫밥에 체할 지경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시댁에서 시댁살이나 대리 효도를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한번 웃어 보이고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제 시간에 찾아와 기다리지도 않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화가 나서 이번에 못 참겠더라고요. 오빠한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저번에 전화하지 말라는 전화부터 시작해서 다른 날도 아닌 시아버지 생신날 혼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어느 누가 식사 자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냐면서 오빠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보고 배웠냐고 막 따졌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오빠는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30분 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상황인지라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니 이건 오빠가 아니라 새언니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저보다 더 씩씩거리며 전화를 해서는 네가 뭔데 내가 전화를 받지 말라 했다 뭐라 하며 그걸 고자질하냐고. 이거 완전 인성 쓰레기년 아니냐고. 신우이한테 년이란 말까지 붙여가며 막말하던 새언니. 급기야 너네 엄마가 너한테 말한 걸 니네 오빠한테 또 꼰지는 거냐며 너나 니네 엄마나 입에 걸레인 건 딱 모녀네 하면서 급기야 저희 엄마를 욕보이시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너네 엄마라고 칭하면서 선을 넘어버리더라고요. 아, 순간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야 이년아 너 어디야? 하면서 괴성을 질렀고 그 바람에 밖에서 부모님이 놀라 제 방으로 오셨는데 제가 씩씩거리면서 옷을 입고 걸쳐입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거기 딱 기다려. 내가 니년 잡으러 간다. 하는 말과 함께 택시 타고 오빠네 집 가려고 카카오 택시까지 부르며 아파트 1층 현관 밖을 나가는 그때 그 순간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는 그 입구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엔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여자랑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 옆에서 뜯어 말리고 있었고요. 네, 그건 바로 저희 오빠와 새언니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제가 보낸 문자를 오빠가 먼저 읽었고 새언니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 것을 알게 된 오빠가 이대로는 집에 못 간다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새언니는 제가 꼰지른 거라며 저한테 전화해서 지랄 발광했고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너네 엄마라는 뻘소리를 짓거린 바람에 오빠는 진짜로 화가 나서 운전을 거부하고 거기에 그대로 차를 세워둔 채 차키까지 빼내고는 새언니를 차에서 내리게 했더라고요. 옆에서 새언니는 그제서야 뭔가 지가 쫄리는 게 있었는지 경비원까지 불러다가 오빠를 말려달라고. 추워 죽겠는데 밖에서 여자 혼자 세워둔다는 말로 중재를 요청 중이었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모든 게 딱 우리 오빠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려는 그 모습. 가만히 있다간 오빠가 저 예의 밥 말아먹은 새언니한테 꼼짝없이 당하겠더군요. 그래서 나섰습니다. 제가 말이죠.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빠로부터 받은 사랑과 헌신을 아주 풀코스로 갚아드리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야! 하는 굵직한 비명소리와 함께 새언니에게로 달려갔고 있는 힘껏 주먹을 쥔 채 그녀의 볼따구를 향해 날라찼습니다. 제가 달려들던 순간부터 기겁을 하며 쫄아있던 새언니는 저한테 주먹 펀치를 받고는 아프다는 소리도 못 내고 주저앉았고 이내 저는 새언니의 묶은 머리까지 풀어헤쳐서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미친년처럼 발광을 했어요. 아주 머리를 쥐어 싸매고 뜯고 끌고 그렇게 한 5분이 지났나? 옆에서 오빠랑 경비 아저씨가 말리시니
어찌저찌 진정은 했는데 새언니는 그대로 자빠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충격에 못 벗어나서 말이죠. 제가 그런 새언니 그리고 주변에 모인 주민들까지 모두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아들 마마보이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한 거. 상견례부터 우리 아빠 생신날까지 1시간의 말도 없이 늦어서 어른들 기다리게 한 거. 급기야 혼자 뭐 이쁘다고 분위기 잡고 말도 안 해서 생신날 분위기 다 망친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엄마한테 너네 엄마라고 하며 입이 걸레라고 한 거. 다 사과하라며 새언니를 향해 울부짖으며 눈물도 몇 방울 흘려줬습니다. 옆에서 주민들은 폭행하는 제가 진상인 줄 알았다가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제 편을 들며 급 반전인 상황에 더욱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저를 알고 저희 오빠를 아는 일부 주민들은 저 가족들 얼마나 화목하게 잘 지내던 가족인데 하면서 저희 집엔 원래 문제가 없었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문제네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온 주민들이 저희 편을 들자 오빠는 새언니를 향해 너 같은 애랑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선포를 날렸어요. 그 순간 저는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 소리도 들었죠. 그러자 이 상황에 본인이 할 것이라고는 무릎 꿇고 비는 것밖에 없다는 빠른 판단을 한 새언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말이죠. 오빠는 일부러인지 그런 언니를 말리지 않고 몇 분 더 내버려뒀고 그런 후에야 저에게 살포시 눈빛을 보내곤 생각해보겠다는 대답과 함께 일어나라 하더군요. 그렇게 새언니는 오빠와 저 그리고 저희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아주 진이 빠지도록 사과를 했고 그렇게 추위 속에서 무릎까지 꿇다가 오빠의 말 한마디에 겨우 일어나 차를 타고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후 엄마는 주민들한테서 얘기를 곧장 전해 들으셨는지 그래서 내심 속에 쌓인 게 풀리셨는지 다시금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아빠도 티는 못 내시지만 며느리 홍군형은 딸내미가 내줬다면서 저한테 괜히 사고 싶은 거 없냐고 용돈 쓰라며 20만 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새언니는 그날부터 저희 엄마한테 자기가 먼저 안부 인사를 해옵니다. 생일날 죄송했다며 다시 밥을 먹자고 이번엔 자기 집으로 오래요.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집들이를 하겠다며 이제서야 그 집을 사준 저희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더군요. 뭐 어찌되었든 이렇게라도 새언니 버릇 똑똑히 고쳐내고 저희 부모님을 시부모님 대하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니 다행입니다. 아주. 언제든지 이혼하고 혼자 팽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지 새언니는 이제 완전히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저희 집에 살뜰하게 자랍니다. 오빠도 이제는 알아서 먼저 새언니가 또 이상한 말 한 거 없냐고 엄마랑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관심과 갑작스러운 사랑이 부담스럽지만 뭐 당분간은 이런 대우를 좀 즐기면서 그간 새언니한테서 속 끓였던 거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보려고요. 그러게 처음부터 그냥 사람답게 가족답게 대했으면 주먹 맞고 사람들 앞에서 싹싹 빌 일은 없었을 것을. 우리 가족이면 가족답게 살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